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은 지 17년. 그 남자의 시신이 꺼내졌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2명의 왕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서는 2 왕의 장인이었고 죽어서는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적은 사람들의 명단 속 사람들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는 쿠데타를 설계했습니다. 하룻밤 만에 조선의 권력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12살짜리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17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행위를 법정에 올립니다. 피고인 한명회. 1453년 10월 10일 밤, 조선의 권력자들이 죽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 영의정 황보인, 그 외 다수. 하룻밤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름은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직접 병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전체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명회.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권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대 뒤에 있던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정변 다음 날, 한명회는 정난 1등 공시신에 올랐습니다. 그 밤이 오기 전에 한명회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문서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사람과 제거해야 할 사람. 살생부. 첫 번째 이름 김종서, 2번째 이름 황보인.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계유정난 이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한명회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칼을 든 사람은 한 명만 죽일 수 있습니다. 명단을 쓴 사람은 수십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칠삭둥이로 태어났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곧 부모를 잃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후손. 그러나 가진 것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여종 한 명이 아이를 돌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여종 없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살아남은 아이는 자랐습니다. 과거에 도전했습니다. 계속 낙방했습니다. 나이 38. 그의 자리는 경덕궁직이었습니다. 궁궐문을 지키는 관직. 그는 매일 그 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지는지 기회를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했습니다. 단종, 나이 12살.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의 실권은 고명대 신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김종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왕의 숙부, 왕이 되고 싶었던 남자. 그는 한명회를 만났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였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수양대군은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한명회에게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머리, 그리고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 계유정난 이후 조선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12살에 왕이 된 단종, 15세 왕위를 내놓았습니다. 역사 기록은 이것을 선이라고 씁니다. 스스로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를 넘기던 날, 조정은 이미 수양대군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그 구조의 설계자였습니다. 단종의 보기를 꾀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1457년 강원도 영월 유배지에 있던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17이었습니다. 12살, 15, 17. 이 세 숫자가 한 사람의 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 한명회의 행보는 빠릅니다. 영의정. 조선에서 신하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딸을 예종의 왕비로 들였습니다. 또 다른 딸을 성종의 왕비로 들였습니다. 왕의 장인이 됩니다. 2번, 한강변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압구정. 지금의 서울 강남 압구정동. 그 이름의 기원이 이 정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종에게 요청했습니다. 용봉 천막을 빌려달라. 왕만이 쓸 수 있는 상징. 신하가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원부가 탄핵했습니다. 한명회는 실각했습니다. 이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487년 한명회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자들을 찾았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처형했습니다. 죽은 자는 무덤을 팠습니다. 한 명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부간 참시, 왕을 2명 만든 남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모든 선택들, 명단을 작성한 것, 쿠데타를 설계한 것, 12살 왕의 보호막을 걷어낸 것, 17왕의 죽음 앞에서 그 구조 안에 있었던 것, 만약 이것이 현대의 법정에 올라온다면 그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피고인 한명회. 당신은 정당한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장 병력을 동원한 쿠데타를 기획했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87조 내란죄입니다. 당신은 살생부를 작성해 수십 명의 죽음을 설계했습니다. 직접 칼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제31조 교사범. 당신은 2딸을 왕실에 들여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대법원은 국가 권력 전복 행위를 가장 중대한 범죄로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12살 왕의 보호자들을 제거했고 15살 왕의 퇴위를 설계했고 17살 왕의 죽음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한명회는 정당한 왕위 계승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시대가 달랐다는 사실이 사람을 죽인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명회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는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에게 처형당했습니다. 살아서 쌓은 모든 것이 죽어서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오래 쥔 사람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권력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한명회는 끝내 그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